양재 꽃시장에서 막 집에 도착했어요. 방금 물을 막 줬어요. 그 사장님께서 얘 막 물 줄 때라 그래가지고. 위에 흰색 넣고 싶으면 흰색 넣어도 돼요. 근데 보통 이 친구 마사토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에 원래 배수를 돕기 위해서 밑에 깔리는 친구 휴가토 난석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냥 상토. 다이소에 팔던 상토. 응. 오늘 양재 꽃시장 가서 아까 새로 온 친구 한 명이랑 또 이 거실에 올 친구 한 명, 그리고 안방에 올 친구 한 명, 그리고 이거는 그냥 거기 앞에서 진짜 싸게 도매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거기서 데리고 온 또 두 친구입니다. 저는 라벤더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왔고 이 친구가 동쌤이 데리고 온 친구. 얘는 2,500원밖에 안 했어요. 진짜 싸요. 얘도 이렇게 튼실한데 7,500원밖에 안 했어요. 너무 귀엽죠, 얘? 물 잘 빠질 수 있게 해주는 약간 구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항상 이 화분의 바닥에 깔아두고 분갈이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분갈이용으로 얘네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그대로 꼭 하고 빼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란 뿌리 그대로 얘네가 빠지실 거거든요. 이거를 막 세게 탈탈 털면은 뿌리가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 상태로 넣으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는 새 흙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뽑은 이 친구를 꼽아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친구가 너무 아래에 박혀버리면은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푹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뿌리가 다시 자랄 공간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그만큼 아래에 흙을 먼저 심어줘야 됩니다. 더 깔아줄까요? 안 보이게? 그냥 그다음에 그냥 시중에 파는 나무 흙이용 흙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아까 뽑아놨던 로즈마리 친구를 이렇게 조금 올라오게. 색깔 이쁘다. 그지? It's night in the city, and I'm on my way back home. Humming on my favorite ditty, swinging like Natalie Cole. 안녕하세요. 요시코라고 합니다. 이 오즈모 포켓에 화면이 있는데 이 화면을 봐야 될지 여기를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여기를 보면서 말을 해볼까요? 카메라를 보면서? 여기를 보면서 말하는 거가 카메라 너머에 당신을 보면서 같이 대화하는 느낌이 나겠죠? 여기는 제가 시선을 요 밑에 둘 거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는 제 방입니다. 오늘은 이제 뭘 할 거냐, 왜 갑자기 이걸 켰냐, 어저께 제가 전시를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피에르 위그 리움 미술관에서 하는 피에르 위그 씨의 개인전을 리움 미술관에서 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는 있었는데 그 포스터가 있잖아요. 전시 포스터가 무서워 보여가지고 아마 공감하실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제 새카만 그 배경에 호러 게임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캐릭터에 앉아 있으니까 포스터만 봤을 때는 사실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리고 피에르 위그란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알고는 있었지만은 쉽사리 갈 생각이 안 났었는데
그냥 미술관 안 간 지 오래됐으니까 미술관을 가볼까 해가지고 무슨 전시하지 하니까는 그 뭐지 리움 미술관에서 피에르 위그 전시가 아직도 하고 있고 그런 포스터가 기억이 나긴 했는데, 근데 주변에 이제 제 주변에 미술하는 작가님들이나 선생님들 되게 좋다고 얘기를 좀 하셨던 거가 기억이 나가지고 거기를 가야겠다 해가지고 어제 거기를 갔다 왔단 말이죠. 제가 촬영을 많이 못했어요. 거기 촬영이 가능한 건가? 가능했나? 뭐 그것도 애초에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카메라도 들고 가긴 했었는데 전시 보면서 찍는 거가 아직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카메라 들고 갔지만 찍지를 못하고 대신에 이제 집중해서 보고는 왔는데, 그 전시를 보고 좀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같이 해보면 어떨까? 어차피 촬영도 못해가지고 이거를 영상으로도 남기지 못하니까 갔다 온 뭔가 감상 같은 거를 유튜브에다가 쓰면 어떨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찍고 있다는 그런 그 소론이었습니다. 지금 이 배경이 괜찮은가 잘 모르겠어요. 원래라면은 이쪽이 제 그 책장이 나오는 거라 여기 뷰도 저의 차크라 그 포스터도 잘 보이면서 책장도 잘 보이고 요 구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가 배경음악이 갑자기 왜 이렇게 힙합해졌지? 노래를 그냥 끌까 봐요. 피에르 위그전을 갔다 왔습니다. 혹시 이미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나요? 이미 갔다 오신 분들 많겠죠? 보니까 딱 6월 말 정도? 그 7월 초인가? 그때까지밖에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제 갔다 오고 나서 막 이것저것 해석이라던가 이런 거를 찾아보면서 알게 됐는데, 리움이 워낙 삼성 재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이 운영하는 큰 미술관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베네타 보테가 베네가예요? 그쪽 패션 브랜드가 후원을 받고 그 전시를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유명 인사분들, 연예인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많이 보러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으로 되게 제가 보러 갔을 때도 아마 연예인들의 영향인 것 같아요. 어제 갔을 때도 관광하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거를 처음에 일단 굉장히 어두컴컴한 공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정말 발밑도 안 보이고 중간중간에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동할 때마다 이렇게 라이트를 탁탁 켜서 발 아래를 비춰줘야지만 바닥이 보일 정도로 엄청 어두컴컴한 전시장이더라고요. 피에르 위그 분이 그 3D 영상이나 비디오 아트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영상에 집중하려면은 이렇게 어두운 데긴 해야 될 것 같긴 했어요. 처음에 이제 딱 나오는 그 대표 작품이 그 엄청 큰 스크린에 나와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소리도 굉장히 기괴한 무서운 처음에 들었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소리도 나고, 그 영상 안에서는 되게 폐허가 된 공간 같은 정말 새카만 어떤 인류가 다 멸망을 하고 인류도 어쩌면 멸종할 수도 있으니까 되게 먼 미래에 뭔가 SF 영화에 나올 법한 되게 삭막한 우주의 한 공간 같은 그런 공간의 모습은 이제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자의 몸을 갖고 있긴 하거든요. 대신에 인류인 것 같긴 한데 얼굴이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그게 이제 포스터에 나왔던 그 약간 무섭게 생긴 그 캐릭터가 그 영상의 주인공이더라고요. 캐릭터가 나와서 이제 막 그 공간을 이렇게 헤맨다고 해요. 막 돌아다니는데, 원래라면 리플렛이나 이런 거를 일단은 집중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돌아갈 때라든지 그때 다시 이제 글을 읽으면서 이런 그런 거였구나 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저는 생각하는 편인데, 어제는 이제 이해가 안 가니까는 아마 저랑 비슷한 분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서 이제 그 어두운 공간에서 휴대폰 비추면서 리플렛을 읽어보니까 만들어져 있는 영상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 있는 소리나 그걸 관람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뭐 그 공간 전체적인 환경의 분위기나 이런 거를 센서가 곳곳에 그 미술관 안에 전시장에 달려 있어서 그거를 수집을 해서 그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적으로 데이터를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보내는 거죠. 그 캐릭터의 움직임이나 행동을 실시간으로 그 촉발을 해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걷기도 하고 어떨 때 막 기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매번 갈 때마다 매번 새로운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매번 똑같은 영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하고 보니까 너무 신기했고, 근데 어쨌든 계속 무섭긴 했어요, 초반에는. 왜냐면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고 심지어 저는 같은 여성의 몸을 공유하고 있는 같은 여성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신체를 가지고서 너무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좀 하기 어려운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요. 제가 갔을 때는 그 캐릭터가 막 으악 하면서 막 발버둥 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발버둥인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위를 향해서 막 기어가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솔직히 처음에 볼 땐 좀 버겁고 실시간으로 그런 행동을 이 공간이랑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그런다고 하니까 기술이라는 경지가 되게 신기하게 느껴지긴 하는 작품이었거든요. 그분은 이미 17년, 16년도 뭐 일본에서는 이미 조금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작가분이셨고 한국에서는 뭐 그 17년도에 있었던 무슨 비엔날레에선가 전시를 하면서 확 더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좀 많아진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영상 작업들이 그 검은색 공간 안에서는 영상 작업이 꽤 크게 많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뭔가 인간 같은데 인간 같지 않고 그 전시 제목 자체로 리미널이라고 해가지고 공간적인 용어로는 경계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간이라고 정의짓는 그 경계 어딘가 선상에 있어가지고 뭔가 계속 아리송하고 불쾌한 듯 안 하는 듯 거기에서의 느낌을 계속 탐구하는 작업들이 많았죠. 검정색 공간에는 크게 작품은 한 3개, 4개 정도 있었나? 그렇게 있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이제 다시 일반 그런 공간인데 또 계속 그런 식인 거예요. 인공지능이라든지 컴퓨터 프로그램, 뇌과학 뭐 이런 걸 계속 연결시켜서 전시 작품이 계속해서 거의 대부분이 서로가 서로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은 그 연관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는 한 작품이 또 다른 작품에 영향을 주고 그 작품이 또 다른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 계속 그 상호작용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작업도 매번 갈 때마다 새로운 이미지를 볼 수밖에 없는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멈춰있는 작품이 아닌 거예요. 딱 이미 완성된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환경을 이루는 요소에 따라가지고 작업이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달라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고 막 이런 작업들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유튜브에다가 올릴 용도로 얘기를 하고 싶어졌냐 하면은 그 하나 좀 뭔가 알아차림이 있었어요. 이게 제 유튜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업로드한 작품에는 그 영적인 좀 저 안의 성장이나 저 내면의 뭐 성장을 좀 집중적으로 저는 남기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유튜브로. 그래서 지금 그런 영상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제가 남기려고 하는데 그 사람 피에르 위그의 작품을 보고 제가 좀 하나의 알아차림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제가 이 작품을 보고 불쾌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저는 원래도 무서운 영화 잘 못 보는 사람이거든요. 뭔가 잔인한 것도 잘 못 봐요. 이 잔인한 것도 잘 못 보고 잔인함을 이렇게 극대화해서 하는 영화들 있잖아요. 스릴러나 액션 영화도 뭐 유명한 거, 뭐 아저씨라던가 그런 이제 살인 사건이라든지 너무 잔인하게 죽이는 뭐 영화적으로는 그렇게 연출해야겠지만 그런 게 나오고 나면은 그런 것도 잘 못 봤어요. 참 어릴 때부터 못 봤거든요. 무서운 거 못 보고 잔인한 거 못 보고 그런 거가 다 연관해서 내가 이걸 왜 불쾌하다고 느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성의 몸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인간답지 않은 행동을 그 사람이 인간의 몸을 하고 있어서 그걸 보는 내가 왜 불쾌하게 느껴지고 그게 내가 힘들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되게 인간은 좀 이래야만 된다거나 제가 추구하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따뜻함이라든지 제가 추구하는, 좋아하는 제 입맛의 것들 그런 거가 확실히 내가 있고 그 기준으로 이거를 보니까는 제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어떤 인간의 모습이 아닌 참혹한 인간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하는 거에 대한 제가 굉장한 혐오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가 조금 되게 큰 깨달음이긴 했어요. 그런 인간답지 않음에 대한 그 혐오가 뭐 이꼴 인간은 이래야만 된다는 그 벽이 굉장히 딱딱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다시 이제 그 영화, 제가 싫어하는 그런 부류의 영화나 연장선으로 가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나쁜 것들, 뭐 사람을 해한다던가 자신을 해한다던가 나쁘다고 규정짓는 것들에 대한 되게 배척이 내가 되게 세구나 이런 이제 좀 생각으로 연장이 되더라고요. 그게 어쩌면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알고 싶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거에 대한 인정하고 싶지 않고 혐오까지는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받아들이기 힘들어 한다는 거가 내 안에 있구나 이런 거를 조금 객관적으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아마 피에르 위그 그 작가분이 원했던 뭐 물론 이제 작품을 해석하는 거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분이 이제 그런 작업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그리고 우리한테 던져주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이런 게 맞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은 그러니까 제 안에 있던 인간에 대한 규정, 범위, 인간에 대한 제가 내리는 정의 이래야만 된다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전시였어요. 그렇게 되니까는 좀 불쾌하고 무섭고 그랬는데 굉장히 좋은 저한테 알아차림을 준 작업이 되었다. 그런 생각을 어제 했던 거죠. 그래서 따뜻한 거 좋고 사랑이라던가 이건 당연하게 좋은 거, 사랑 당연히 좋은 거, 햇살 당연히 좋은 거 이런 좋은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항상 우리 삶은 인간 내면에는 양면이 항상 공존을 하니까 그 밸런스 조화가 중요한 거니까 싫다고 느껴지는 거나 이해가 안 가서 별로라고 이제 느끼는 어떻게 보면은 저 안에서의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직시할 수 있게끔 해주면서 다시 한번 좀 제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어서 너무 재밌었던 전시가 결론적으로는 됐던 것 같아요. 보고 오세요라고 뭐 추천을 뭐 하는 건 아닌데 하려고 이거 찍은 건 아니고 그냥 저는 객관적으로 그 전시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다 정도만 영상으로 남겨놔야겠다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였는데 자극을 내가 아름다운 거, 예쁜 거, 귀여운 거 당연히 이거는 사랑받는 것들 그런 것만 편식하고 좋아하는 경향에 저가 그런 거 했던 것처럼 분들이 계시다면은 한 번 또 그런 새로운 시도를 전시를 보면서 한번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 여성의 몸은 그냥 신체 나체거든요. 그 나와서 막 그렇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소통이 되지 않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가 보는 거가 좀 버거우실 수도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린이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주변에. 그래서 이거 애들이 봐도 괜찮나? 그냥 평범하게 보면은 볼만한 그래도 지그시 관찰하고 있을 만한 행동을 하는 때도 있는데 가끔씩 정말 제가 갔을 때처럼 막 와와와 하면서 뭔가 무섭게 행동하고 하는 거를 어린아이들이 보면은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체 관람가였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전시장에. 그 부분은 좀 저도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고 돌아 인간답다는 건 뭔지 인간이 아닌 것이랑 그 경계를 우리가 어떻게 나눠야 될지 이런 지점에 대해서 뭔가 되게 직접 체험해보고 하는 거에 관심 있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흥미로운 전시였습니다.